아이들의 밝은 웃음을 사회주의 제도의 상징으로 우리식 사회주의의 강대성으로 규정하시고 후대들에 대한 사랑의 힘으로 전진하는 강국건설 위협의 활로를 펼쳐가시는 경리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인 주체 100일 2012년 7월 14일 경상유치원에 사랑의 자옥을 새기셨습니다. 리강주 원장은 2012년 5월 30일 유치원을 찾으시어 꼭 다시 오시겠다는 사랑의 약속을 남기신 경리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 그날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45일 만에 또다시 찾아주셨다고 하면서 영광의 그날에 대해서 격정 속에 전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어린이들은 보고 싶은 김정은 원수님 이 노래를 정말 즐겨 부르고 있습니다. 한밤 자면 오실까, 두밤 자면 오실까, 꿈결에도 보고 싶은 우리 아버지. 정말 우리 모두의 이 소원이 꿈만 같이 이루어진 날이 바로 2012년 7월 14일이었습니다. 그날 유치원 운동장에 들어서신 경애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유해시설들에서 신바람 나게 놀고 있는 어린이들을 환한 미소 속에 바라보시면서 따뜻이 축복해 주시었습니다. 지금도 그날이 자유로운 영상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경애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자신께서 경상유치원에 다시 찾아오신 것은 학년전 어린이들이 지능개발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유치원을 전국의 범벅이 유치원으로 종합적인 조기 예능 교육기지로 더 훌륭히 꾸리는 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들을 주시었습니다. 그날 경애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2층으로 오르시면서 여기 계단에 그려진 발 모양의 통행표를 보시고도 어린이 교양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고 높이 치하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여기 종합놀이장에도 들리셨습니다. 석금놀이 칸이며 병원놀이 칸을 비롯해서 여러 놀이 칸들에서 재롱스럽게 놀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을 정겹게 바라보시던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우사놀이를 하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다가가시어 꼬마 우사의 진찰도 무람없이 받으시면서 사랑과 정을 다 부어주셨습니다. 경리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이날 누가 착하나라고 쓴 게시판에 오각별이 가득히 붙여진 것을 보시며 남보다 착한 일을 더 많이 하려는 어린이들의 동심에 맞는 교양 방법이라고 치하해 주시면서 교육 조건과 환경을 최상의 수준에서 갖추어 주기 위한 크나큰 은정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행복에 겹어서 뛰노는 아이들의 밝은 모습도 기쁨 속에 보아주시며 경리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돌아볼수록 아이들을 위해서 바치는 교양원들의 정성이 지극한 것이 알린다는 과분한 평가를 거듭해 주시면서 대를 두고 길이 전한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날 경리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두 상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셨습니다. 한 상은 바로 여기 운동실에서 우리 어린이들의 밝은 앞날을 축복해 주시면서 사랑의 한 품에 하나 찍어주신 기념사진이고, 다른 한 상은 우리들이 맡은 본분을 더 훌륭히 수행해 나가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찍어주신 기념사진입니다. 지금도 영광의 그날 동무들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마음 놓고 가겠다고 하시며 우리들에게 대를 두고 길이 전할 크나큰 영광과 행복만을 안겨주시고 자신께서는 비 내리는 길을 웃으시며 떠나시던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자애에 넘치신 그 영상, 그 당부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삼복의 무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유치원을 찾으시어 안겨주신 경리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따뜻한 정과 사랑은 재능동이들의 고운 꿈과 희망이 더욱 활짝 꽃펴날 수 있게 한 자양분이었습니다. 그날의 영광을 가슴에 새겨안고 우리 교양원들 모두는 어린이들의 재능의 싹을 제때 찾아 훌륭한 교실을 맺도록 하기 위한 교실교양 사업에 큰 힘을 넣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수많은 음악 신동들이 배출되었으며 국제 경연 무대들과 축전들에서 우수한 성과들이 이룩되게 되었습니다. 올해 진행된 제33차 국제 어린이 청소년 기술작품 축전에서 최우수상을 쟁취한 것을 비롯하여 우리 어린이들이 경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이번 축전의 주최자는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조선의 어린이들의 예술적 기량에 대해서 탐목을 금할 수 없다고 하면서 우리의 우월한 교육제도와 밝은 앞날에 대해서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반향을 보면서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품속에서 재능의 싹을 마음껏 꺾여가는 우리 조국의 밝은 미래에 대해서 더욱 확신하게 되었으며 그런 미래를 가꾸어가는 교육자로서의 이런 용의와 긍지감을 다시금 새겨안게 되었습니다.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억만금에도 비길 수 없는 귀중한 보배로 여기시는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따뜻한 축복에 또 받들려 더더욱 밝아지고 있는 행복동이들의 모습은 후대 사랑, 미래 사랑의 힘으로 전진하는 우리 조국의 참 모습으로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전국의 농촌 마을들을 사회주의 리상촌으로 전변시켜 인민들의 세계적 숙망과 리상을 실현해 주려는 어머니당의 열화 같은 사랑 과정이 또 받들려 각지에 현대적인 농촌 문화 주택들이 계속 일떠서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웅대한 농촌건설 구상이 또 받들려 덕천시 신성농장이 농촌문화주택들이 일떠서 새집들이 경사를 맞이한 소식을 리형원 특파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이번에 우리 시에서는 여기 신성농장의 여러 마을들에 300세대의 농촌 살림집을 또 세웠는데 이 과정에 자체의 건설 역량과 물질 기술 토대가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살림집 내배부 예정되는 전부 우리 시에서 자체로 만들어서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살림집들의 형태가 모두 가게하고 또 새로운 공업들이 도입되는 데 맞게 기능공 양성에 큰 힘을 놓는데 실제 건설을 통해서 우리 건설자들의 기능도 훨씬 높아졌습니다. 일꾼들과 건설자들은 살림집 형태와 공정별에 따르는 보여주기 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하는 것과 함께 건축물의 질 보장에 주되는 힘을 넣어 수백 세대의 현대적인 문화주택들을 보란듯이 일떠세웠으며 느티나무와 복숭아나무를 비롯한 많은 나무를 심고 럭지를 조성해서 풍치를 덮었습니다. 평안남도와 덕천시의 일꾼들, 건설자들, 농업근로자들이 참가한 살림집 입사 모임에서는 축하 연설에 이어서 살림집 이용 허가증이 전달됐습니다. 새집들이가 시작되자 흥겨운 춤판이 펼쳐져 마을들은 명절 분위기로 들끓었습니다. 농업근로자들은 농촌진흥의 새 시대를 펼쳐준 당과 사회주의 제도에 대한 고마움을 간직하고 충성과 애국의 땀방울을 아낌없이 바쳐 해마다 다수업을 안아올 결의를 표명했습니다. 행복의 보금자리에 새살림을 피우는 농장원들의 기쁨 넘친 모습은 사회주의의 영상으로 더욱 뜨겁게 새겨졌습니다. 온 나라의 사회주의 문명 개화의 새 모습을 보여주는 선경마을들이 연일 솟아나는 가운데 곡산군 문양농장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또다시 새집들이 경사를 맞이했습니다. 농촌 문명의 향유자들이 터치는 행복의 웃음소리가 끝없이 울려 퍼지는 새 마을들은 우리 농업근로자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 조건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끝없는 심혈을 바쳐가시는 경야른 김정은 동지의 위민 혼신의 로고 속에 마련된 고귀한 결실입니다. 새집들이가 시작되자 현대적인 문화주택에 입사하는 농업근로자들이 기쁨의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고 흥겨운 춤판이 펼쳐져 마을들은 명절 분위기로 들끓었습니다. 일꾼들이 새집의 보금자리를 피우는 농장원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농업근로자들은 위대한 당의 용도 밑에
새 시대 농촌 흉년 강령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맡겨진 책임과 본분을 다하며 전야마다의 세세년년 풍요한 작황을 안아올 결의들을 피력했습니다. 지금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큰 물과 태풍을 비롯한 재해성 이상 기후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앞으로 예견되는 날씨에 대해서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엘니뇨 영향으로 해서 6월 26일경에 장마가 시작되었는데 올해에는 이보다 20일 정도 늦어서 장마가 시작되겠습니다. 7월 15일에는 습한 바다 공기 영향 그리고 불안정한 대기 영향이 겹쳐서 내륙의 일부 지역 이렇게 북부쪽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비가 16일부터는 전반쪽 지역에서 확대되겠습니다. 그래서 16일부터 17일 사이에는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서 전반쪽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는데 특히 서해안을 위주로 여러 지역들에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18일, 19일, 20일에도 전반쪽 지역들에서 비가 내리겠는데 이때 일부 지역들에서는 폭우를 동반해서 많은 비도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자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서 나서는 대책적 문제들에 대해서 김광효 국가비상재해위원회 처장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올해에도 우리나라가 재해성 이상기후의 영향을 받을 것이 명백한 조건에서 모든 부문들에서는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근 년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런 큰 물과 이 태풍을 비롯한 재해성 자연 현상들은 해당 지역의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에 적지 않은 피해를 주고 있으며 또 이로 해서 국가적으로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하고 있습니다. 저 때문에 우리가 이 재해 방지 사업에서 얻은 경험은 재해성 이상기후 현상에 한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예상하고 사소한 건강과 허점도 빠짐없이 찾아서 선제적으로 조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은 이 자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후과가 클 수 있는 대상들부터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불비한 개소들을 빠짐없이 찾아서 퇴치하는 것입니다. 국토관리 부문에서는 해당 지역의 위험 개소들을 다시 한번 장악하고 이 제방 장석 쌓기와 강바닥 파기 등 강하천 정리 사업에 힘을 놓으며 특히는 이 산이 많은 우리나라의 자연지리적 조건에 맞게 사방야계 공사를 질적으로 해서 자연재해 발생 위험률을 최대로 낮춰야 합니다.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는 해당 부문의 특성에 따라서 서로 각이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부문에서는 어떤 피해 상황이 조성될 수 있는가를 미리 예측 예단하고 정연한 지시체계, 이 통보체계를 세워서 생산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반적인 논뼈 생육 상태가 아주 괜찮은데 이것이 실수확고로 이어지자면 지금부터 각성해야 합니다. 폭우에 의한 강수량이 예상보다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농업용 저수지들에 대한 수위 조절을 과학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물 통과 능력을 최대한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배수 양수 설비들이 정비 그리고 이 전력 보장 대책을 철저히 따라 세워서 논밭이 침수되거나 유실되는 현상 그리고 빗바람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미리미리 따라 세워야 합니다.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밀보리를 비롯한 애소 가꾼 올곡식들이 부패 변질되지 않게 보관 관리를 책임적으로 하는 것과 함께 배수 양수 설비들을 만가동시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을 책임적으로 해야 합니다. 전력공업 부문에서는 수력 구조물과 함께 발전 설비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서 어떤 조건에서도 만바로 돌릴 수 있게 하며 변전 설비와 송전선 등이 무더기 비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응당한 주목을 돌려야 합니다. 현 상황은 모든 일꾼들이 제대로 긴장해서 지난 시기 경험과 교훈에 기초해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대상과 요소를 빠짐없이 찾아 만단의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문과 단위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요행수를 바라다가는 엄중한 후과를 처리하게 된다는 것을 다시금 자각하고
재해성 기후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해서 인민의 생명재산과 나라의 귀중한 재물을 철저히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조국해방전쟁에 참전해서 피 흘려 이 땅을 지킨 우리의 전쟁 노병들은 오늘도 부국강병 실현을 위해 혼신하며 새 세대들의 귀감으로 시대의 전열에 서 있습니다. 평양시 평천구역 해운 1동에는 1969년부터 지금까지 56년간 파초를 수집해온 한 전쟁 노병 할머니가 있습니다. 우향미 기자가 김운옥 전쟁 노병을 취재했습니다. 할머니의 연세는 90살입니다. 그가 지금껏 수집한 파초는 60여 톤을 헤아린다고 합니다. 매일 2kg 이상의 파초를 수집하는 것은 할머니의 어김없는 일과입니다. 조국을 지켜서 우리 후손들의 행복을 위해서 동네 사람들은 전쟁 노병 할머니가 당의 배려와 사회적 혜택 속에 편히 살 수 있는데 왜 저렇게 아득바득 파초를 수집하는지 의문이 많았다고 합니다. 자식들과 주변 사람들의 극진한 성의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왜소 할머니는 계속 파초를 수집하는지, 이것은 기자가 할머니를 취재하는 기본 문제였습니다. 기자는 대동강 기슭에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는 좀 젊었을 때에는 하루에 못해서 10여 킬로그램, 잘 주우면 50kg까지 파초를 수집했는데 지금은 2kg 정도밖에 수집하지 못하는 게 참 아쉽다고 했습니다. 기자와 이야기를 나누며 할머니는 이 파초리 정이 되고 정탄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다면 할머니는 정과 어떤 인연이 있는지, 로병동지의 맏딸인 강현숙 여성은 자기 이름에는 남다른 사연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후퇴해서 건강산에 이르렀습니다. 여기는 1949년 당시 내무송에 입대하여 16살의 조국해방 전쟁에 참전한 김문옥 전쟁 로병은 1950년 9월 금강산 개성에서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의 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10여 명의 일행 중 총 가진 사람은 로병동지 혼자뿐이었는데 총이 부족한 탓으로 5명의 전우들이 희생됐다고 합니다. 그때 로병동지를 몸으로 맞고 희생된 전우의 이름이 박현숙이었는데 그는 총이 없어 피값도 못하고 죽는다는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그 피의 하소를 잊지 않으려고 맏딸의 이름을 현숙이라고 지었고 자식들 모두에게도 희생된 전우들의 이름을 달아주었습니다. 취재 과정에 기자는 김은옥 로병동지의 일가 친척 11명이 원수들에게 잔인하게 학살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 시기 원수놈들은 우리 마을에 쳐들어와서 내가 내무원이라고 우리 일가 친척들을 11명이나 잔인하게 학살하였습니다. 처절한 전쟁을 겪으며 로병동지는 총대가 약하면 이 땅에 귀중한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천리를 사무치게 간직했습니다. 로병동지에게 있어서 파철 수집은 원수 경멸의 복수전이었습니다. 기자는 김은옥 전쟁 로병이 전쟁 시기 특별한 공로를 세우고도 남들에게는 말하지 않았던 사실도 취재했습니다. 조국해방 전쟁 시기 보이지 않는 전선에서 무전 감청 사업을 한 그는 1952년 8월 어느 날 최고사령부로 적지를 불러들이는 비밀 무전문을 잡게 되었습니다. 리승엽 고용 간첩 일당이 날린 무전이었는데 그것은 간첩 일당의 범죄를 확증하는 유력한 증거였습니다. 로병동지는 얼마 전 조국해방 전쟁 사족지를 찾았습니다. 138대의 비행기를 불러들여 최고사령부에 대한 대폭격을 감행한 미제 고용 간첩들의 만고 제약을 직접 목격한 그는
이 500kg짜리 불발탄 앞에서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비행기가 많고 고사포가 많았더라면 원수들이 감히 백주의 최고사령부에까지 날아들어 폭탄을 떨고 오겠는가. 그는 조국을 수호하고 혁명을 보위하려면 무기가 많아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56년간의) 수집한 60여 톤의 파초레는 수령보위 조국보위를 최대의 애국으로 간직하고 국방력 강화를 위해 전심해온 전쟁 노병의 필생의 사명이 어려 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김은옥 전쟁 노병을 여러 차례나 전국 노병 대회에 불러주셨습니다. 제6차 전국 노병 대회에서 우리는 총이 부족해서 낙동강가의 전우들을 묻고 피눈물을 삼키며 돌아서야 했던 노병 동지들의 한을 잊은 적이 없다고, 국가와 인민의 운명을 지키자면 자기의 힘이 강리한다고 하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연설을 받아들이며 노병 동지는 70년 세월 간직했던 마음속 진정을 터쳤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 주먹이 약하면 그 주먹으로 눈물을 닦아야 한다는 것을 뼈아프게 체험한 김은옥이 천추에 한이 풀렸습니다. 노병 동지는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라도 우선 강해지고 봐야 한다시며 우리나라를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전변시켜 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를 높이 모시어 우리 조국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만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위대한 인민이라고 불러주시는 우리 인민들의 선두에는 김은옥 전쟁노병과 같은 전승세대들이 인생의 귀감으로 애국자들의 전형으로 서 있습니다. 전승세대가 새 세대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존엄과 행복을 지키려거든, 다시는 지역을 당하지 않으려거든 온 넋을 국방력 강화에 깡그리 바치라.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우리 전승세대가 그토록 바라던 부국 강경의 염원을 반드시 실현해 달라. 보도를 마칩니다. 아니 녀석아, 그게 뭐냐? 어? 아, 좀 비키시오. 이거 뭐나? 녀석이? 신령님, 사양의 보약이라기에 산사양 노루를 잡아왔소이다. 모들이야말로 장군님의 참된 전사들이요, 그 누구의 명령이 아니라 스스로 부대를 조직하여 전선의 위험을 막아 나선 동무들의 위훈을 조국은 영원히 기억할 것이요, 영원히.
노동신문은 일면이 위대한 당중앙의 용도를 일심전력으로 받들어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부흥을 안아오기 위한 온 나라 전체 인민의 투쟁 기세가 비상히 숭화되고 있는 속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을 위한 평양시와 각 도당위원회 전원회의 확대 회의들이 12일부터 14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된 소식을 사진들과 함께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이면에 강철의 용장과 화선 용사들 이런 제목으로 주체조선의 국보적 도서 김일성 전승기를 펼치고 쓴 기사를 싣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을 위한 내각 당위원회 전원회의 확대 회의가 14일에 진행된 소식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현지지도 이른돌 기념 보고회가 함경북도의 여러 단위에서 진행된 소식 그리고 사회주의 농촌에서 매일같이 전해지는 새집들의 소식에 온 나라가 흥성이고 있는 속에 황해남도 은천군 마두농장에 지난해 이후 올해에도 못쟁이 손경마을들이 서사나 살림집 입사 모임이 진행된 소식을 사진들과 함께 전했습니다. 신문은 3년에 재해송 이상기후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의 성과 여부는 당 조직들의 역할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이런 표지 아래 자연의 광란으로부터 인민의 생명재산을 지키고 당의 경제정책 집행을 담보하자면 당 조직들과 당 일군들이 재해방지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정치 사업을 더욱 강도 높이 전개해야 하며 특히 안속간속제의 경우를 다시금 깊이 명심하고 주동적이고 완강한 전개력을 발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대해서 쓴 기사와 큰 물과 태풍 피해를 최소화해서 인민의 생명 안전과 나라의 귀중한 재벌을 믿음직하게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 여러 단위 당 조직들을 서기한 기사 그리고 장마 전선의 움직임과 예견되는 날씨에 대한 예보를 실었습니다. 신문은 또한 농장원들의 자각적 요리를 높여주는 방법으로 대중운동에서 성과를 거둔 개성시 농촌격리위원회 해선남새농장 리당위원회의 사업 경험을 서기한 기사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 결정관철로 들끓는 사회주의 전야마다에서 녀명 일꾼들과 녀명원들이 좋은 일하기 운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는 소식을 싣고 조국해방 전쟁에서 뚜렷한 사고를 새긴 비행기 사냥꾼조 운동이 나온 솥영웅 김승훈 동지에 대한 이야기를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사면이 다같이 고심하고 분투하면서 혁신자 집단의 용기를 지닌 박천 잠업관리소를 서기한 기사와 조국이 감높은 층으로 내세워준 공로자들을 서기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신문은 또한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100번째 생일을 맞이한 총진시 포항구역 수원 1동 65인민반에서 살고 있는 소수근 할머니에게 은종어린 생일상을 보내주신 소식과 만수대 예술단 예술인들이 힘있는 경제선동 활동으로 약동하는 사회주의 건설 전구들의 충성과 애국의 열기를 더해주고 있는 소식을 싣고 원양오르를 적극화해서 수산물 생산을 증대시킬 때 대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들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수산부문에서 원양오업을 활발히 전개하기 위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소식과 누가 알아주건 말건 자기 일터를 조국의 한 부분 애국의 전으로 여기고 근로의 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 있는 운율광산 공무직장 가공작업반 반장 김용희 동무를 서기한 기사를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오면이 알곡 생산 구조를 바꿀 때 대한 당정책 관철에서 발휘된 혁신적인 일본세 이런 제목으로 올해 밀 생산 계획을 230%로 넘겨 수행한 독천시 일꾼들의 사업 경험을 서기한 기사와 농사의 주인된 자각을 안고 올해에도 풍작을 안아오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전개해 나가고 있는 각진 농업 근로자들을 서기한 기사 그리고 풀베기는 다음의 농사 성과를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는 데 대해서 쓴 글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또한 모든 일꾼들과 교육자들이 현대적인 교육기제와 설비들을 적극 이용하고 우월한 교수 방법들을 널리 활용할 때 대한 당의 의도를 깊이 명심하고 계속 분발함으로써 혁명인재 육성에서 자신들이 맡고 있는 책임과 본분을 다해 나가야 한다는 데 대해서 쓴 기사와 교원 혁명가의 용의를 빛내어가고 있는 여러 대학 교육 일꾼들을 서기한 기사를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6년에 조선전쟁에서 감행한 파렴치하고 강도적인 미제의 범죄적 만행을 폭로해서 쓴 기사를 싣고 지역 정세를 격화시키는 옛 존범국들의 위험한 군사적 결탁 이런 제목의 조선중앙통신사 론평과
이스라엘과 히즈볼라우 사이에 테러와 버벅의 악순환이 지속되면서 지역의 긴장 상태가 날로 악화되고 있는 데 대해서 쓴 기사, 그리고 러시아 외무성 대변인 마리아 자하로바가 11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감행한 우크라이나의 테러 행위를 규탄한 서식을 비롯한 국제 서식들과 세계 상식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노동신문에 실린 주요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